라식 말고도 또 다른 시력 교정 수술이 있다고요? 각막을 깎지 않고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 바로 ICL입니다. 장단점부터 회복 과정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김국회 원장입니다. 원장님, ICL이 뭐예요? ICL은 눈에 삽입하는 렌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수술에 거부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각막이 너무 얇아서 레이저를 이용한 시력 교정 수술이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홍채 뒤에 이렇게 수정체 앞에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합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각막에 2.8mm 절개창을 통해서 렌즈가 들어가는 거고, 홍채 뒤에 이렇게 거치를 하면 끝나게 돼요. 실제 수술 시간은 한쪽 눈에 10분도 안 걸리고요. 다음날부터 바로 선명한 시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한 달 정도 안약을 사용하게 되고, 일주일 정도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렌즈만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렌즈는 변성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백내장 수술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뺄 수 있고 빼고 나서 원래 계획대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각막 두께가 충분하고 도수가 너무 높지 않다면 간단하게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이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가령 너무 고도수여서 깎아야 되는 양이 너무 많거나 각막이 너무 얇다든가 확보해야 되는 최소 각막 두께가 남지 않는다든가 각막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건조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렌즈 삽입 수술이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조증이 생긴다든지 나중에 빛번짐 현상이 생긴다든지 시력이 다시 나빠진다든지 근시퇴행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부작용들이 대부분 너무 과도하게 깎았을 때 나타나요. 6디옵터 넘어가면 고도근시라고 하고 8디옵터 넘어가면 초고도근시라고 합니다. 8디옵터 이상 깎게 되면 나중에 시력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리고 각막 내에 신경들이 지나가요. 많이 파면 팔수록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건조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초고도근시이신 분들은 각막이 충분히 두꺼우시다고 해도 렌즈를 심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막 내피에서 이 수정체 앞까지의 공간을 전방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보수적으로 3mm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한데 억지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각막 안쪽에 내피가 빨리 손상이 돼서 내피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 렌즈를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눈에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이 좁아지면 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너무 공간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은 수정체하고 렌즈가 가까워지면 백내장이 빨리 오기도 하거든요. 이 렌즈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조건만 충족을 하면 누구나 다 안전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도수가 과하게 높거나 각막이 너무 얇거나 건조증이 심하거나 각막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렌즈 삽입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렌즈에 보니까 중앙에 동그라미로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 물은 산모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생성이 돼서 흘러서 구석 쪽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는데, 홍채 절개를 해서 뒤에 있는 물이 앞쪽으로 넘어가도록 했었거든요. 그 홍채 절개 부위로 인해서 약간 빛번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뒤에 있는 수정체는 영양 공급을 앞에 방수로부터 받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딱 가려져 있다 보니까 수정체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로 인해서 백내장이 오는 거거든요. 초기 모델 때는 백내장이 오시는 분들이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 요 구멍이 생기고 나서 방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뒤에 백내장이 생기는 환자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에서 백내장이 생긴다 그러면 요새는 1000명에 1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안정성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가 이제 수술을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느껴요. 이 구멍이 느껴지고, 근데 그 구멍에서 약간 이제 헤일로라고 이제 번짐 현상이 생기거든요. 우리 뇌가 다 적응을 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구멍을 전혀 인지하지 않게 돼요. 불편함이 없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귀 쪽에 고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스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고정하는 거예요, 렌즈를? 경험 많은 의사에게 이렇게 받으면 뭐 어렵거나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병원을 선택하실 때 한 가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은, 이게 시력 교정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주로 레이저 수술만 많이 하고 눈속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병원들이 있어요. 그 눈속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그 눈속 수술 중에는 ICL은 가장 간단한 수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이제 선택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내 렌즈 삽입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ICL 외에 렌즈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알티프렉스라고 하는 전방 렌즈입니다. 홍채에다가 이렇게 걸게 돼요. ICL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는 렌즈라고 할 수 있고, 이 렌즈도 장점이 많은 렌즈입니다. ICL 같은 경우는 수정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드문 일이긴 하지만 백내장이 생기거나 할 수 있지만, 이 알티프렉스 렌즈 같은 경우는 수정체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내장 생길 일이 없는 거죠. 이게 ICL 같은 경우는 홍채 뒤에 고랑이 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렌즈가 눈 안에서 고랑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 수가 있거든요. 난시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난시 축에 맞춰 가지고 각도를 맞춰서 거치를 하게 되는데, 렌즈가 돌게 되면 1도 어긋날 때마다 3%씩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난시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3%만 교정 효과가 떨어져도 엄청 크거든요. 이 알티프렉스 같은 경우는 난시가 아주 심하신 분들한테 매우 유리한 수술 방법이에요. 뭐 렌즈 삽입술을 4,000건 정도 했거든요. 정말 심한 난시 환자분들 중에 이 ICL을 넣었을 때 자꾸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렌즈가 돌면서 자꾸 난시가 재발하는 거예요. 각도를 맞춰줬는데 또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또 렌즈가 다시 돌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렌즈가 이렇게 계속 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렌즈를 빼주고 다시 이렇게 알티프렉스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다시 렌즈가 돌 수 없잖아요. ICL에 비해서는 난시 교정에 있어서 저는 이제 확실히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알티플러스라고 하는 노안 교정 기능이 있는 렌즈가 출시되어 있어요. 이 노안 교정이 되면서 이제 근시 난시도 같이 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 후반이신 분들한테 적극 강추드릴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홍채에 고정해요? 침 같은 걸로 이제 고정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양안 동시에 하고 있고,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그날은 좀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홍채를 걸어야 되고, 홍채가 조금 예민한 부위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조금 더 아프고요. 알티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축동제를 사용하거든요. 이 축동제를 사용을 하면 그것 때문에 두통이 있고 메스껍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조금 고생을 하게 돼요. 그날 하루만. 근데 다음날 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